그러면 네, 시작하세요. 오. 네, 모지공 14번째 이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미지 마트리오시카라는 건데, 사실 뭔가 이게 실제로 있는 단어는 아니고 그 마트리오시카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러시아 전통 인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인형 속에 인형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친구들을 말을 하는데, 이미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사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제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그 이미지 안에서도 마트루시카처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라는 생각이 좀 재밌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거는 사실 제가 과제를 하다가 조금 재밌어가지고 여러분이랑 좀 공유를 해보고자 갖고 온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어려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어려운 건 아닌데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가 픽셀로 표현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진, 여기 레나.jpg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512 곱하기 51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단위가 안 적혀 있어서 어떤 크기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단위가 픽셀입니다. 픽셀. 그래서 512개의 픽셀이 있고 가로로 세로로 512개의 픽셀이 있어서 이제 512 곱하기 512에 이제 픽셀들이 여기에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진에. 그래서 이해가 조금 안 되실까 봐 오른쪽 그림도 갖고 왔는데, 이게 하나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640 곱하기 480 이미지가 있으면 가로로 640 픽셀, 640개의 픽셀이 있고 480개의 픽셀이 세로를 이루어서 이렇게 총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이미지는 단위가 픽셀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픽셀 하나는 아까 보셨던 이제 512 곱하기 512개의 픽셀이죠. 그 하나, 그렇게 많은 픽셀 중에 하나는 24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24비트가 뭐냐면 이제 그 이 24비트라는 건 사실 색깔을 나타내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을 나타내는 R 부분이 이제 8비트, 초록색을 나타내는 G가 8비트, 파란색을 나타내는 B가 8비트, 이렇게 해서 8 더하기 8 더하기 8 해서 24비트인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빨간 사과가 있잖아요. 빨간 사과를 채널별로 이 디지털 이미지를 채널별로 쪼개 보면은 레드 채널, 아까 RGB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RGB처럼 레드 채널도 8비트로 이렇게 쫙 이루어져 있고, 그린 채널 8비트 쫙, 블루 채널 8비트 쫙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중첩시키면 컬러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지털 이미지, 지금 컴퓨터 화면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TV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핸드폰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자면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은 한 픽셀이 24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8 더하기 8 더하기 8인 의미고, 그 888이 한 채널당 8비트씩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오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거의 끝났는데, 흑백 사진은 그럼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 흑백 사진은 RGB 값이 없습니다. RGB가 아니라 단 하나의 채널만 갖고 있는 걸 흑백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채널 하나당 8비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4비트였는데 하나의 채널만 갖고 있으니까 흑백 사진은 당연히 8비트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렵게 뭐 적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이 왼쪽 그림이 아까 보셨던 이 레나.jpg를 지금 흑백 사진으로 바꾼 겁니다. 흑백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눈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개 표가 나와 있는데 이 방 하나가 픽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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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 이렇게 있는데 이 픽셀당 숫자가 부여가 되어 있죠. 이 숫자가 여러분 결국 아까 본 그 8비트짜리 그 색깔을 나타내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픽셀 밸류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8비트 값이니까 당연히 0에서 255 사이의 값만 여기 부여가 되겠죠. 0에서 255가 어떻게 나왔냐? 8비트라는 거는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비트는 0과 1만 들어가는 게 비트잖아요. 그게 8칸이 있어서 8비트인 건데, 이 8비트를 계산할 때 여러분 한 칸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쭉쭉쭉 가서 2의 7승까지 하니까 이 8비트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칸에 해당하는 게 128이고 여기는 64, 32, 16 이렇게 있어서 여기 0 아니면 1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 1 다 채웠다고 생각을 하면 이 8비트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128 더하기 1 곱하기 64 더하기 1 곱하기 32 이렇게 쭉 다 더하면 255가 나오죠. 그래서 8개의 방에 다 1을 싹 다 채운 게 가장 큰 값일 텐데 그 가장 큰 값을 더하면 255고 이번엔 반대로 0만 다 넣어볼게요. 그럼 0 곱하기 0 곱하기 0 다 더하면 0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0의 가장 작은 값이 0이고 1로 다 채운 게 가장 큰 값인데 그게 255다. 그래서 여기 8비트로 이루어져 있는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각 픽셀이 0부터 255 사이의 값만 갖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숫자들인데 그 숫자를 이렇게 8비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8개의 숫자죠. 그리고 이진법으로 나타낸 거고 그래서 0 아니면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 첫 번째 칸을 볼까요? 그럼 94를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0, 1, 0, 1, 1, 1, 1, 0 이렇게 표현된다고 해요. 112는 0, 1, 1, 1, 0, 0, 0, 0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모여서 멀리서 보면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이렇게 된다. 가 되는 게 이제 배경 지식이 됩니다. 음. 여기까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런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8개의 비트가 다 같은 비트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 8비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8개의 숫자 있잖아요. 이 8개의 숫자를 세로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아파트도 사실 저층보다 고층의 값이 더 비싸잖아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장 저층에 사는 이 지금 0층에 사는 친구들이 리스트 시그니피컨트라 해서 가장 가치가 없는 비트가 되고 가장 높은 층에 사는 비트 플레인 7 0부터 7이니까 8개 층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8번째 층에 사는 친구들이 most significant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가치가 높은 거라고 말을 해요. 조금 이해가 안 될까봐 조금 비유를 또 들자면 이렇게 1000만 9원이 있다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A는 이걸 보고 나 한 1000만 원 있어 라고 말을 하고 B는 나 한 9원 있어 라고 말한다고 봅시다. 뭐가 정상적인가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 게 더 맞죠? A가 맞습니다. 그죠. 당연히 A가 맞죠. 이거 B라고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1000만 9원이면 당연히 1000만 원 정도로 근사를 하지. 나 한 9원 있다고 할 거면 1000만 원 손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A가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가 가장 가치가 있죠. 지금 1000만 원을 의미하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칸에 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0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0이 같은 0일 수는 있어도 가치가 높은 건 가장 왼쪽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가 맞는데 그 이유가 이제 왼쪽 이 1이 가장 높은 층에 사는 비트 플레인 7에 사는 모스 시그니피컨트 비트여서 그렇고 가장 9는 1보다 크긴 하지만 이 위치 자체가 가장 저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 8개의 비트가 있는데 그 8개의 비트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가 가장 가치가 높다. 반대로 가장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거를 비트 중요도에 맞게 이미지를 지금 이미지 하나가 이렇게 8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이거를 비트 중요도에 맞게 이미지를 슬라이싱 하는 거예요. 지금 슬라이스 치즈처럼 되어 있는데 한 장씩 뜯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용어로 비트 플레인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지금 왼쪽 그림에 오리지널 이미지로 적혀 있는 이 lena.jpg 이 그림을 이렇게 지금 8층인 거를 각 층마다 자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밑에 층 걸 보겠습니다. 거의 뭐 지금 이 lena.jpg를 유추할 수도 없죠. 지금 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플레인이 올라갈수록 이런 형태가 갖춰지더니 마지막 가장 높은 층에 사는 이 비트들은 이 유사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사도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가장 낮은 층에 있는 애는
거의 이 원본 이미지를 예측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지금 비트플레인 슬라이싱에서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8장을 근데 또 다시 합치잖아요. 그럼 이제 밑에 보면 컴바인드 이미지 해가지고 다시 원본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쪼갰다가 다시 붙이는 거를 지금 이 사진에 나타내고 있는데, 혹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다들? 네. 네. 네, 여기까지 오케이 얘기가 됐고,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과제를 하다가 재밌어 보여서 이걸 갖고 왔다고. 과제가 뭐였냐면 컴퓨터 비전이라는 과목의 과제였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제 셀카를 찍어요. 제 셀카를 찍고 똑같이 8개의 층으로 나누고 다시 합쳐봐라가 과제였어요.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노트북으로 한번 셀카를 찍어봤고, 노트북 카메라로. 그리고 그 노트북 카메라로 찍힌 그 사진을 지금 8층으로 나눈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높은 층에 사는 아까 봤던 most significant bit 플레인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사진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마지막 층을 보겠습니다. 거의 뭐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0과 1층을 합치면 이렇게 되고, 그 중에 거기에 2층을 합치면 이렇게 3층 중첩, 4층 중첩, 5층 중첩 쭉쭉 중첩하면 마지막 층까지 중첩을 하게 되면 원본 이미지가 복원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제였는데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과제를 하면서 조금 궁금증이 든 건, 아니, 솔직히 0번째 비트 플레이는 나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보시면 사실상 이 이미지를 보고 저를 유추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0번째 이미지면 거의 뭐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거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든 생각이, 이 0번째 비트 플레인에 다른 사진을 넣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0번째 비트 플레인 봤을 때 내 사진 알지도 못하고 비중 자체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진 넣어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제 그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0번째만 다른 사진을 그걸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0번째부터 7번째까지 있는 8장으로 네. 이루어진 이제 이미지인데, 가장 가치가 없는 이미지만 다른 사진을 넣는 겁니다. 1부터 7은 위에 걸 사용하고 0번째만 딴 걸로 바꾼다. 예, 그쵸, 이해했습니다. 그쵸. 궁금한 건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의 암호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에 맞게 개인정보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이 제가 직접 찍은 주민등록증 사진인데 그냥 카메라로 찍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확성을 위해서 아까 이 사진 원본 이미지 있죠? 원본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이 주민등록증 사진도 리사이즈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보면은 살짝 이렇게 좀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어줬고, 암호화할 이미지는 가장 가치가 높은 비트 플레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얘도 사실 0번째 비트 플레인이 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용하면 거의 이거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번에 진짜 확실히 이미지가 나타나는 7번째 비트 플레인, 7번째가 아니죠. 이제 8번째 비트 플레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가치가 높은. 그래서 그거를 아까 있었던 0번째 비트 플레인 자리에 저장을 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제 이거 아까 봤던 그 7번째 비트 플레인이고, 거기에 아까 있었던 이 첫 번째 비트 플레인부터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올리고, 그 위에 두 번째 플레인 올리고, 세 번째 플레인 올리고, 쭉쭉 올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올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결과인데 위에가 오리지널 이미지고 밑에가 암호화된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거의 다른 점이 없죠. 다른 점이 없고 차이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걸 본다고 해서 어떤 주민등록증의 그런 정보를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저희 가설이 조금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층, 그러니까 가장 가치 없었던 층을 오히려 다른 걸로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방금 했던 실험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분해를 해봤어요. 이제 실험 걸 다시 검증을 해봐야겠죠. 아까 만들어진 그 인크립션 이미지를 다시 디컴포즈 해보면 8개로 나뉘는데 그때 마지막 0번째 비트 플레인에 아까 넣었던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고, 정리를 하자면
사진에 사진을 숨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방금 실험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이제 저는 마트로시카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방법을 어디다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특정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여기다가 이 이미지 자체에다 저장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어떤 걸 뭐 저작권을 증명할 게 필요 없이 이 이미지 자체가 저작권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특정 정보를 사진에 담는 것 자체도 충분히 적용할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술 작품 자체에 이제 해당 작품에 대한 설명을 담아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진만 찍어도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던가 어떤 설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준비가 어떤 부분에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터나 팜플렛의 홍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포스터나 팜플렛에서도 이제 가장 가치 없는 비트플레인에 상품이나 행사에 대한 정보를 담아주고 그걸 합쳐서 저장을 하면 그 자체로 이 이미지 자체가 QR코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포스터나 팜플렛을 찍기만 해도 그 정보를 바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실험을 좀 진행을 하면서 어, 일단 이 자체도 재밌었지만 어떤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많은 과제들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제를 하면서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바로 좀 과제에서 벗어나더라도 조금 실험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공유해보고자 갖고 와봤습니다. 어, 오늘 발표 좀 짧긴 했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이미지 파일일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닐까요? 실물 그림일 때도 효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 이제 그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사진전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사진전도 어떤 작품이라고 본다면 그 사진전에 사실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막 이렇게 그 컨셉 사진도 많이 찍고 인스타에 올릴 사진 많이 찍는데 그 이미지 자체에 만약에 이런 0번째 레이어에 이런 게 담겨져 있다면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도 챙길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인스타 사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이제 그 이미지 쪼갤 때, 그러니까 이게 원본 이미지가 이제 각 픽셀이 8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인데, 쪼갠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7번째 비트가 1이면은 뭐 검은색, 0이면은 흰색,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른쪽 이미지들이. 쪼갠 것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비트가 이렇게 8개의 숫자인 거잖아요, 결국은. 8개의 숫자인데 그중에 그 비트 해당 자리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신기한 점이 이제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미지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다음 번째, 그러니까 6번째 비트도 그 대략적으로 뭔가 형체가 보이는 게 신기하네요, 뭔가. 약간 신기하네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제가 좀 더 찾아봤을 때 이미지 압축의 방식으로 이거를 좀 사용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화면에 보시면 네 번째랑 5번째, 6번째, 7번째 이 네 개만 합쳐도 어느 정도 이런 이미지 품질을 좀 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사실 4개의 비트요. 그쵸, 위에 네 개 아, 비트. 그래서 나머지 네 개 버리면 이미지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압축의 방식에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점이지만 저는 여기 암호화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